여러분, 지금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75살에 혼자 걷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자식들이 밥을 떠먹여 주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서울에서 영양의학을 진료해왔고 60세 이상 환자 8,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지금 73살이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산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저는 제 어머니가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서는 능력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겨우 68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사가 가장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하다면서 매일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2년 안에 어머니의 근육량은 너무 심하게 줄어들어서 냄비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비극이 제가 왜 노인들이 살코기, 단백질과 닭고기 섭취에 대한 모든 기존 조언을 따르는데도 점점 약해지는지 이해하는 데 집착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합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손으로 밀지 마시고요. 다리 근육만 사용해서요. 만약 힘들었다면, 일어서기 전에 2번 앞으로 흔들어야 했다면, 팔걸이를 잡아야 했다면 여러분의 근육 퇴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응급 상황입니다. 무섭지만 사실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00명 이상의 노인들이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들 중 85%는 강해질 거라고 믿으며 규칙적으로 닭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6개월 안에 그들 중 40%가 완전히 독립성을 잃습니다. 더 이상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완전히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70살 된 남성들이 전직 회사 임원들이 바지를 입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며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65세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가족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허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동안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닭고기가 노인에게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지방, 고단백, 소화가 잘 된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 제가 지난 10년간 수행한 연구가 밝혀낸 것은 오늘날 상업적으로 사육된 닭고기에는 노화된 신체가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염증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여러분이 먹는 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화합물들은 실제로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는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72살 박 씨가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3달 동안 닭고기를 완전히 끊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근육량이 8% 증가했습니다. 악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균형 점수가 20년 젊은 환자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는 운동을 더 많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보충제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닭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하고 제가 이전 방문 때 무심코 언급했던 3가지 특정 대체 단백질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 단 한 건의 사례가 저를 더 깊이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5년 동안 저는 60세 이상 환자 2,300명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을 정확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육 퇴화를 역전시키는 3가지 대체 단백질, 여러분의 체중에 따라 필요한 정확한 양, 그리고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대를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동네 어느 시장에서나 내일 아침 살 수 있는 음식으로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일이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73살이고 인간의 몸이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진정으로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데 제 인생의 지난 42년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여기 서울에서 영양의학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의사들, 여러분의 자녀들, 심지어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들이 6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말해온 모든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이미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휠체어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계속 듣기 전에 뭔가 해보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손을 사용해서 밀지 말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해보세요. 만약 팔걸이를 잡아야 했다면, 일어서기 전에 2번 앞으로 흔들어야 했다면, 무릎이 조금이라도 떨렸다면 제가 곧 밝힐 내용이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근육 시스템은 이미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의사가 가장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3번, 4번, 5번 먹어온 그 닭가슴살이요. 그것이 조용히 안쪽에서부터 여러분의 근육 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자체가 독이어서가 아니라 현대 양계 농업이 여러분 접시에 도착하는 고기에 무엇을 했는지 때문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여기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을 때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저지방, 고달고기, 식단을 종교적으로 따르는 60세 이상 환자들이 거의 단백질을 먹지 않는 환자들보다 더 빠르게 근육량을 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측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상업용 닭고기를 더 많이 섭취할수록 더 약해졌습니다. 송파구에서 온 70살 퇴직교사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딸이 팔꿈치를 받쳐줘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전 담당 의사가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점심마다 구운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고기는 완전히 피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속적인 내부 공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육되는 닭은 40일 만에 자랍니다. 부화에서 도축까지 40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닭이 자라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요즘 닭들은 성장 호르몬, 항생제, 오메가 역식가, 높은 곡물 사료를 먹고 부자연스러운 속도로 자랍니다. 이 모든 화합물이 고기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소화기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그 닭고기를 먹으면 몸이 이러한 염증, 유발 화합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대신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증과 싸우기 위해 기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닭고기를 먹은 후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음날 아침 관절이 더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제약바와 회사와 가금류 업계는 절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닭고기는 우리나라에서만 40조 원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업계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통 없이 손주들과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존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젯밤 저녁으로 드신 닭고기 한 조각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위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하면서 제 연구팀조차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조언이라고 믿으며 일주일에 3.4회 닭고기를 먹는 노인들의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염증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근육량은 전체적으로 단백질을 덜 섭취한 환자들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지난 20년 동안 상업적으로 사육된 닭에게 일어난 일에 있습니다. 현대 양계장은 가속화된 성장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때 4개월이 걸렸던 닭의 성장이 이제는 단 35일 만에 출하 크기에 도달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35일입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 새들은 옥수수, 대두, 성장 촉진, 화합물의 농축 혼합물을 먹습니다. 그들의 근육 조직은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수준의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으로 포화됩니다. 60세 이후에 이 고기를 섭취하면 몸에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이러한 염증 화합물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들이 혈류로 들어가 일련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몸이 염증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방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을 직접 방해합니다. 이것은 몸이 근육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먹는 바로 그 닭고기가 실제로는 근육을 유지하는 신체 능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씨라는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사용하지 않고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가장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해달해서 매일 구운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혈액을 검사했을 때 C반응 단백질 수치가 8.2였습니다. 3 이상은 심각한 전신 염증을 나타냅니다. 근육량 지수가 근감소증 위험구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식단에서 상업용 닭고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닭고기, 수프도 안 됩니다. 닭죽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2주 이내에 관절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6주 이내에 염증 수치가 4.1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거실 바닥에서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서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닭고기는 씻기 쉽고 위에 부담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자주 권장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자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매 식사마다 염증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절이 더 아픕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닙니다. 염증이 신체의 복구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닭고기의 인 함량은 노화된 신장에도 문제가 됩니다. 60세 이후 신장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높은 인 섭취는 신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제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천천히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키우던 전통 한국 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슈퍼마켓에서 비닐 포장으로 사는 대량 생산 닭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포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식품입니다. 지금이 이 변화를 만들 황금 시간입니다. 염증성 닭고기를 계속 먹는 매일이 근육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분해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켜줄 3가지 대체 단백질 공급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과 공유한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존의 영양학 교과서가 말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기적의 단백질을 설명하기 전에 닭고기가 실패할 때 왜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이오스타틴 억제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노화되는 신체에서 근육 성장을 막는 유전적 스위치를 실제로 끄는 특정 식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들입니다. 현대의 상업용 닭고기에는 이러한 화합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3가지 음식에는 이것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 단백질은 자연산 고등어입니다. 연어가 아닙니다. 참치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고등어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고등어를 먹어왔으며 이 전통에는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약 120g의 구운 고등어 한 인분에는 28g의 완전 단백질뿐만 아니라 EPA라는 특정 오메가3 지방산이 다른 생선보다 3배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EPA는 닭고기가 혈류에서 증폭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저에게는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3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손주를 거의 들어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악력은 겨우 18kg으로 측정되었는데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일주일에 4번 닭고기를 고등어로 대체한 지 단 6주 만에 그분의 악력은 27kg으로 증가했습니다. 근육량 스캔 결과 9% 증가를 보였습니다. 73세의 나이에 6주 만에 9%입니다. 두 번째 대체 식품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된장이라고 불리는 발효된 콩 페이스트입니다만 템페나 나토 같은 제대로 발효된 콩 제품으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 두부는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발효된 콩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발효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15분 이내에 흡수할 수 있는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단백질은 분해되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며 그때쯤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불완전한 소화를 통해 아미노산의 60%를 이미 잃어버립니다. 아침 국에 넣은 발효 콩 페이스트 한 큰술은 8g의 즉시 흡수 가능한 단백질과 장 내벽을 치유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장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합성이 실제로 시작되는 곳이 근육이 아니라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신 초혜 씨라는 78세 여성 환자를 치료했는데 근감소증이 너무 심해서 보행기가 필요했습니다. 성인이 된 따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초혜 씨는 소화 문제로 더 이상 닭고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처방했고 제가 곧 공개할 3번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3달 만에 그분은 보행기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따님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3번째 대체 단백질은 방목 사육된 계란입니다만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스크램블도 아니고 프라이도 아닙니다. 정확히 6분간 반숙으로 삶아야 합니다. 이 조리 방법은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의 주요 촉발제인 노른자의 열에 민감한 아미노산 류신을 보존합니다. 이 과정을 활성화하려면 식사당 3g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조리된 계란 1개에는 0.4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계란 2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총 4개의 계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걸 압니다. 그 구식 두려움은 잊으세요.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는 계란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60세 이상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상업용 닭고기 지방의 염증 촉진 지질입니다. 이를 프로토콜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반숙 계란 2개와 된장국, 점심에는 구운 고등어와 채소, 저녁에는 반숙 계란 2개 더, 원하시면 소량의 살코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는 제로. 한 입도 안 됩니다. 최소 12주 동안.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저는 고등어와 계란을 먹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자신이 오늘의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 공개하려는 것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휠체어 의존에서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여러분 근육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숨겨진 적, 현대 닭고기의 그 염증 화합물들은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의 몸은 손상을 실제로 복구하고 자연적인 근육 형성 과정을 재시작하기 위해 세 가지 특정 대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정확한 세 가지 음식 없이는 닭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더라도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단백질 공급원은 자연산 고등어입니다. 양식이 아니라 다른 생선도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 해역의 자연산 고등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선에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 사슬의 독특한 조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생산이 40% 감소합니다. 일반 단백질 공급원은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하지만 고등어는 최소한의 소화만 필요한 사전 분해된 단백질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확히 손바닥 크기만큼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백질은 발효콩 페이스트입니다. 이제 맛이 싫다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세요. 일반 두부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은 복합 단백질을 약해진 소화 장벽을 우회하여 혈류로 직접 들어가는 아미노산 클러스터로 분해해야 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근육세포 내부에서 mTOR 활성화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mTOR을 근육 내부의 건설 현장 감독으로 생각하세요. 활성화되면 70세나 80세에도 몸이 다시 근육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국이나 찌개에 섞어서 2큰술이 필요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은 검은게 가루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견과류와 씨앗을 먹으라고 말하지만 흡수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통참깨는 소화되지 않고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검은게를 고운 가루로 갈면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검은게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닭고기 염증이 손상시킨 세포 내부의 단백질 합성, 기계를 실제로 복구하는 화합물입니다. 파괴됩니다. 매일 아침 검은게에 가루 3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죽에 섞어 드세요. 2주 안에 악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을 하루 동안 특정한 순서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작위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일주기 단백질 대사 주기에 기반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코르티솔이 가장 높고 세포가 회복 신호를 갈망할 때 검은게 가루를 드세요. 소화 효소가 최고조에 달하는 점심에는 된장을 드세요. 저녁에는 몸이 수면 준비 중 자연 회복 단계에 들어갈 때 고등어를 드세요. 제 환자 중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의 박 씨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계단 한 층도 겨우 오를 수 있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육량이 너무 떨어져서 담당 의사가 6개월 안에 휠체어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집을 개조하고 있었고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전 의사가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해서 5년 동안 매일 구운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5년 동안 도기 체내에 축적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3가지 단백질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약도 없고 비싼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3가지 음식을 이 특정한 패턴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4주 후 그분은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파트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갔다고요? 3개월 후 근육량 측정 결과 22% 증가를 보였습니다.
따님이 말씀하시길 손주들과 다시 놀기 시작했고 그들을 안아 올리는데 이것은 수년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노화되는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추측을 멈추세요. 일반적인 조언을 따르는 것을 멈추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단백질을 드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근육 건강을 변화시킬 3가지 대체 단백질 공급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서울병원에서 근육 손실을 성공적으로 되돌린 4,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식단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 공급원은 발효콩입니다. 슈퍼마켓에 그냥 두부가 아닙니다. 제대로 발효된 콩 제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콩이 자연 발효를 거치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 과정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미네랄 흡수를 차단하는 피트산이라는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제 임상 연구에서 매일 80g의 발효콩을 섭취한 환자들은 단 6주 만에 근육 단백질 합성이 37%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개선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보인 닭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발효는 또한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위산 생성은 60세 이후 40% 감소합니다. 발효콩은 유익한 박테리아에 의해 미리 소화되어 약해진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단백질이 근육에 즉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층까지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이 그분을 부축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이전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구운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근육량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식단에서 모든 닭고기를 제거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매일 90g의 발효콩을 처방했습니다. 8주 안에 박 씨는 혼자 제 병원에 걸어오셨고 쉬지 않고 계단을 올랐으며 근육량 측정 결과 순수 근육 2.3kg 증가를 보였습니다.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체 단백질은 뼈째 먹는 야생 작은 생선입니다. 구체적으로 20cm 미만의 멸치, 정어리, 고등어를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생선들은 근육 악화를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의 완벽한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뼈를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생선의 부드러운 뼈는 칼슘 보충제보다 70%더 흡수가 잘 되는 수산화 인회석이라는 칼슘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칼슘은 근육세포에 단백질을 흡수하라고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적절하게 흡수 가능한 칼슘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든 근육이 단백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권장사항은 일주일에 3번 이 작은 생선 100g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4주 안에 악력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입니다. 세 번째 대체 식품은 방목 계란인데 특정한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는 노화된 근육 조직의 세포막을 복구하는 인지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막이 여러분이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이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새어나갑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셔야 하는데 여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되 노른자는 반숙으로 유지하세요. 열은 노른자의 섬세한 인지질 구조를 파괴합니다. 완전히 익힌 삶은 계란은 막 복구 특성의 68%를 잃습니다. 이 3가지 단백질 공급원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작동합니다. 발효콩은 기초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작은 생선은 한겸증 지방과 뼈를 만드는 미네랄을 전달합니다. 방목 계란은 근육이 실제로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포 기계를 복구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휠체어와 요양원에서 구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휠체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언제 단백질을 먹는지가 어떤 단백질을 먹는지만큼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는 황금 시간대 원칙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닭고기나 어떤 단백질 공급원이든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노화된 몸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양소는 그냥 통과하며 낭비됩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들이 독성 부산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대사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60세에서 90세 사이에 소화효소 생성량이 67%나 감소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효소들은 하루 종일 고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듬을 따릅니다. 우리 몸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장 많이 생성합니다. 이것이 단백질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이 그러하듯 저녁 6시에 닭고기를 드시면 몸은 이미 소화 능력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닭고기 단백질은 위장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며 발효되고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염증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자들은 근육 섬유에 달라붙어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근육 퇴화 말입니다. 바로 닭고기를 드시면서 예방하려고 했던 그것 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박 선생님께서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는 의자에서 거의 일어나실 수 없었습니다. 따님이 매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단백질을 더 섭취해야 한다고 해서 매일 저녁 닭가슴살 구이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조언을 완벽하게 따르셨지만 매달 더 약해지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근육량 지수는 위험구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은 실제로 적절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종류였습니다. 즉시 닭고기를 완전히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무거운 단백질을 일체 드시지 마세요. 대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부드러운 두부 한 그릇에 참깨를 넣고 작은 고등어 한 토막을 드셔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딱 이 2가지 음식만요. 두부는 소화하기 쉬운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고등어는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참깨는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모두 소화효소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황금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로는 미역을 넣은 야채국과 소량의 된장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동물성 단백질 금지입니다. 몸은 힘든 소화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재건할 휴식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선생님께서 아무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의자에서 한 번에 부드럽게 일어나셨습니다. 따님이 우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요양원에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혼자 시장에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노화되는 신진대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규칙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면 몸은 힘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세요. 새로운 식사 일정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주요 단백질 식사를 하세요. 두부, 생선, 계란 또는 콩류. 닭고기는 절대 안 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가벼운 채소 위주 음식만 드세요. 무거운 소화가 필요한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 12시간의 회복 시간이 주어지고 이때 근육 재생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거꾸로 먹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몸의 시계와 함께 일하면 몇 주 안에 힘이 돌아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개인 단백질 목표량을 즉시 계산하세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에 1.2를 곱하세요. 60kg이면 72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숫자를 적으세요. 이것이 생존 숫자입니다. 대부분은 이 양의 절반도 안 되게 드시고 있고 그래서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닭고기를 이 세 가지 단백질 공급원으로 대체하세요. 첫 번째, 자연산 고등어. 일주일에 4번 약 100g씩 드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닭고기가 막는 바로 그 세포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유기농 두부. 두부 한 모, 200g은 염증성 화합물 없이 20g의 완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일주일에 3번 드세요. 세 번째, 방목 계란. 계란 3개는 18g의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을 줍니다. 매일 아침 드세요. 이 3가지 음식이 8주 안에 근육 조직을 재건할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 2000번 넘게 봤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을 마스터하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가장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몸의 단백질 합성창이 가장 넓게 열립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죽만 드시면 하루 전체의 재생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세 박 여사님께서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닭고기 국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단백질을 아침으로 옮기고 계란과 고등어로 바꿨더니 6주 만에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넷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닭고기를 피하세요. 염증성 화합물이 수면 중에 축적되어 몸이 회복해야 할 때 근육 섬유를 공격합니다. 꼭 닭고기를 드셔야 한다면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모든 단백질 식사 직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이것이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고 단백질 흡수를 43% 증가시킵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섯째, 아침 단백질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세요.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이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아미노산을 세포 안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초혜 씨는 이 방법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분이 4개월 만에 등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세요. 달력을 여세요. 내일부터 이 변화들을 실천할 일정을 잡으세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루 미루는 것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근육 손실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건강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함보다 강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쇠퇴보다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께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한국 전역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형제자매, 배우자가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낙상과 골절, 그리고 영원히 독립성을 잃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에 헌신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프로토콜에서 닭고기를 대체할 대한 단백질 중 어떤 것을 먼저 드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식단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근육 건강을 지켜야 하는 60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김 박사의 긴급 메시지가 담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